안녕하세요. GT플러스입니다.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인 컨플루언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를 지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분야인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등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여러 산업군의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 이상 감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에서는 실시간 나의 위치와 근처의 택시를 매칭시켜 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뱅킹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은행 창구가 아닌 집에서 은행의 업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하여 판매자에게는 부족한 수량 파악을, 소비자에게는 해당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연관 검색을 통해 추천해줍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처럼 어플이나 센서 등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은 해당 기술로 카프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센서를 통해 자동차에 발생한 이상 감지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한 거래 내역, 인터넷 주문을 통해 배송이 시작한 내역 등을 우리는 이벤트라 지칭합니다. 카프카는 해당 이벤트들의 전송로인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여 여러 스토리지 간의 연결을 통합,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쉽게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트리밍이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게 도와줍니다. DB, 센서,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벤트 스트림 형태로 저장하여 나중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발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타겟 시스템으로 이벤트 스트림을 라우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프카라는 이름은 창시자인 제이 크랩스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에 심취하였을 적 새로운 메시지 시스템이 데이터 저장, 기록, 쓰기를 주로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을 활용하여 카프카라는 이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원래 링크드인이 개발한 것으로서 2009년 처음 상용 버전이 나왔으며 2011년 초에 최종적으로 오픈소스화 되었습니다. 카프카는 세계적인 소셜 구인고지 플랫폼인 링크드인에서 만든 스칼라로 개발한 메시지 프로젝트입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IT 업체들도 카프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벤트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스트림을 게시하고 구독합니다. 게시 및 구독을 통해 이벤트 스트리밍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이벤트 스트림을 저장하며 마지막으로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2002년 12월에 시작하였으며 모바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하급수적인 트래픽이 몰리게 됩니다.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와 비동기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통합된 정속 능력이 없으니 복잡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를 취하려면 여러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아파치 하두, 모니터링 시스템, 키값 저장소 등 많은 데이터 시스템들이 존재하였지만 시스템에 저장된 동일한 데이터를 개발자나 개발부서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은 통합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각 파이프라인별로 데이터 포맷과 처리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달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가 어려웠고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적합한 시스템을 찾지 못한 메시지 개발팀은 새로운 메시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링크드인이 이때 실현하려는 목표는 높은 처리량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임의의 타이밍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시스템에 쉽게 연동하고 메시지를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통해 카프카가 개발되었습니다. 앞의 복잡한 구조에서 중앙센터에 카프카를 위치시킴으로써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지며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대응이 쉬워지고 변화에 유연해지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카프카는 크게 브로커, 주키퍼, 프로듀서, 컨슈머로 구성이 됩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는 카프카 서버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지칭하며 이때 브로커는 카프카 서버를 의미합니다. 프로듀서로부터 들어온 메시지를 저장하고 컨슈머가 이 메시지를 토픽별로 각 파티션의 오프셋을 기준으로 패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키퍼는 분산 코디네이션 시스템으로서 카프카 클러스터의 상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카프카 토픽 및 메시지 파티션들을 관리해줍니다. 프로듀서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카프카의 이벤트를 저장하고 쓰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슈머는 카프카의 이벤트를 읽고 받아오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이때 토픽이란 이벤트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폴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은 폴더 속의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시지 시스템들과 다르게 카프카는 메시지 즉 이벤트들을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받더라도 즉각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토픽별 유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토픽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며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듀서가 각각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게 발생된 이벤트는 토픽 파티션 중 하나에 추가되며 같은 키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파티션에 추가됩니다. 프로듀서가 여러 개일 경우 동일한 파티션을 쓸 수 있으며 카프카는 지정된 토픽 파티션의 모든 소비자가 항상 해당 파티션의 이벤트를 작성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읽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과 카프카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분리와 함께 멀티 프로듀서와 컨슈머입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카프카의 토픽에는 여러 프로듀서가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프카 토픽의 메시지를 여러 컨슈머들이 동시에 읽어갈 수 있으며 하나의 프로듀서가 여러 토픽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하나의 컨슈머가 여러 토픽의 메시지를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카프카의 큰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은 브로커가 컨슈머에게 메시지를 푸시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카프카는 컨슈머가 브로커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가져가는 풀 방식으로 동작하여 컨슈머는 자신의 처리 능력만큼의 메시지만 가져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은 전송하는 노드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노드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해 사용하는 노드의 문제 발생 시 데이터 전송 노드의 대기 또는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카프카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중간에 있어 이를 관리해 줍니다. 각각의 서비스 서버들은 카프카를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과 카프카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만 가져오면 되어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한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도 연쇄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카프카에서는 페이지 캐시 기능을 통해 높은 처리 속도를 보장합니다. 페이지 캐시 기능은 OS에서 사용하는 페이지 캐시와 동일한 것이며 메모리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부분을 할당하고
남은 잔여 메모리를 캐시로 전환하여 디스크 접근을 최소화해 I/O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카프카는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의 디스크를 SSD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카프카 공식 문서에서는 카프카 브로커의 디스크를 SATA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JVM 힘 여유를 위해 카프카 브로커는 5GB 힘 메모리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추가적으로 브로커 내 다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링크드인에서 개발된 카프카는 2011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2012년 10월 아파치 인큐베이터에서 졸업했습니다. 이후 2014년 카프카를 개발하던 개발자 몇몇이 컴플루언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컴플루언트는 카프카를 엔터프라이즈용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로 만들어졌고, 이후 카프카 채택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이벤트 스트리밍을 사용하기 위해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카프카 사용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온라인을 쇼핑하고 결제를 하며 뉴스를 읽고 음악을 듣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예약할 때 카프카가 뒷받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컴플루언트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카프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카프카와 컴플루언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쉽게 카프카와 컴플루언트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엔진과 차체, 바퀴, 내비게이션, 조향장치 등이 탑재된 완성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가 달림에 있어서 엔진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엔진이 있다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동작되기에는 엔진뿐 아니라 자동차 프레임, 바퀴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완성품이 컴플루언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를 제외한 컴플루언트의 부수적인 기능들로는 다양한 소스 커넥터 및 싱크 커넥터를 제공하여 카프카 안팎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며,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호환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카프카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별도로 설치해야 됐던 모니터링 툴을 컴플루언트 컨트롤 센터를 통해 쉽게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플루언트의 핵심 엔진인 카프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컴플루언트에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